자, G7 정상회의 사진 한 장이 말해주는 일종의 국격 같은 거요. 나는 이 사진의 뭐 위치가 누가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의미가 없는 장난이고, G7이라고 하는 게 그룹 오브 세븐이에요. 그 전 세계에서 소위 말하면 그 러시아나 중국 등을 제외한 자본주의 국가의 가장 잘 사는 나라들. 그러니까 G7 전체의 그 국부를 합산하면요. 전 세계 국부의 한 65%쯤 나옵니다. 7개 국가가. 그런 정도의 이상인 나라들인데 거기에 이렇게 물론 초대받아서 갔지만 대통령이 그 보여주는 힘을 보여 뭉클한 느낌 있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을 그냥 한번 보여주는 느낌이야. 그러니까 전 세계 수장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 뭐 그 사이 문 대통령 얼굴이 보이는 부분 보면 뭔가 감회가 엄청 새롭더라고요. 잘생겼잖아요. 저 6.25 때 태어나신 분 한번 말씀 해주세요. 누가 6.25 때 태어났어요? 받아들이세요. 농담을 좀. 6.29 때 태어난 걸로. 6.25 때. 이 G7 그러면은 이제 금방 이제 그룹 7이잖아요. 근데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서방 선진 7개국 회의. 서방 우리 뭐 서방이라고 해서 동서 갈등이 있을 때 동구권 이제 또 사회주의권 갈등이 있을 때 그쪽을 칭하는 거니까 서방 선진 7개국 정상회의 이렇게 저는 해석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확대되면 G8이 되는 거죠, 그죠? 네. G8이 되는 건데 G8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보자면은 세계 이제 8대 선진국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진 거죠. 네. 근데 재밌는 게 G7이 개발도상국 국가들한테 백신을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됐잖아요. 문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사실상 더 제한한 느낌이 더 가깝거든요. 근데 일본은 그 반응에 굉장히 황당해하는 거예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G7 국가들 중에 백신 접종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이어서 우리 코가 석자인데 무슨 백신을 개도국에다가 지금 15회분을 주냐. 우리도 못 맞고 있는데 이 상태가 된 거예요. 일본이 지금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진짜 저희가 너무나 선명하게 느끼는 것이 선진국이 전혀 아닌 느낌을 확실히 받지 않습니까? 뭐 백신 문제도 그렇고 이 디지털 인프라 뭐 이런 쪽에 IT 쪽이 전혀 이게 뭐가 컨트롤이 안 되는 게 확연히 느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백신도 다 써서 접수받고 종이로 써가지고 우편으로 받아서 근데 또 지방 지자체하고 중앙 정부가 데이터를 공유를 못 한대요. 그러니까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날로그 예, 국가인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이렇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일본 내부에서는 한편으로 또 오히려 그런 이제 아날로그 스타일의 국가 또 분권형 국가거든요. 이런 또 전통적 향촌 사회가 남아 있는 국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좋아하는 측면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게 폐쇄적 그 공동체 사회의 전형적인 이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제 특성이죠. 오픈되지 않은 그런 부분인 건데 이게 이제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이야기의 이면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전 세계 백신 공급의 기지가 될 거야. 라는 이제 이 지난번에 그 한미 정상회담 했을 때 나온 결과에 대한 이제 자신감이 이제 바탕에 깔려 있는 건데요. 문제는 대한민국 언론 이걸 이런 식으로 하나도 해석을 못 해줘. 이 바보들이 진짜. 깝깝해 죽겠어요, 진짜. 그러니까 일본은요. 공식적으로 작년 7월 달부터 백신 작년 7월 달부터요. 1년 됐어요. 1년. 대한민국은 사실상 지금 100일 좀 넘었죠. 거의.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은 접종률 10%, 한국은 25% 근접하고 있고 이 속도로 가면은 일본은 그냥 올림픽 치르기도 힘들 정도 상황. 그리고 그 사이에 남은 백신 다 접종을 못 해가지고 버리게 생긴 상황. 문 대통령은 개발도상국에 원활하게 공평하게 백신을 공급해야 된다 이러면서 지금 문 대통령이 그 자신감을 보이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확실히 이 코로나를 계기로 좋은 나라 나쁜 나라 여기 그냥 가려지는 느낌 있잖아요. 그냥 좋을 때 몰랐던 건데. 아니 최근까지
대한민국에 백신 공급 안 된다고 불안정성이라고 비판했던 사람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뭐 저기 스스로 자기 반성이라도 하든지 반성문 내야 돼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국내 백신에 대한 뭐 수급은 문제를 넘어서 가지고 이미 개도국에 대해 가지고 이것을 우리가 공급해 줄 수 있는 차원의 핵심 국가로까지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많이 헛소리했죠 그때? 황교안? 뭐 안철수, 한교안, 안철수 뭐 바이러스 뭐 하는 거야 진짜. 그런 정도 상황이라서 일본 쪽에서도 굉장히 좀 자조적인 그런 보도나 SNS 반응이 있나 보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요 사진인데 이제 스가상. 문재인 대통령하고 일본에서 지금 만든 거예요. 스가상 다음에 저기 문상. 여기 문상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까지 써줬네. 물론 이거는 뭐 되게 유치하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냥 이렇게 웃자고 하는 건데 뭔가 이렇게 스가는 맨 끄트머리에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느낌이고 왔다. 문 대통령은 그걸 이제 일본 네티즌이 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이야기 아니야. 인싸라고. 누구나 다 사진 찍고 싶어 한다고.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더라고요. 스가가. 이번에 G7 정상회의 보면서 다들 문팬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저 사진을 딱 보여주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 저기 새날 방송 듣고 있는 국회의원 계시면은 이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G7 참여해서 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보도가 약하다면 지금 국회에서 토론을 해야 됩니다. 분야별로. 분야별로 국회의원들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깝깝해 죽겠다, 진짜. 지역구만 좀 뺑뺑이 돌지 마시고. 제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백신 문제, 백신을 외국에 공급하자는 문제는 보건복지 주제도 될 수 있고요. 통일통일 주제도 될 수 있습니다. 이 외교적 성과거든요. 이거에 관해 가지고 국회의원들 제발 좀 토론을 좀 하세요. 화상 토론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사거리를 만들고 언론에 이거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네. 깜깜합니다, 진짜.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대한민국이 광기토 대항 이후에 광기토 대항 때가 가장 국경이 넓었다 그러잖아요. 거의 중국에 맞먹는 정도였다 그러잖아요.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이 물론 이제 그때는 글로벌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좀 다르겠지만 최소한 일본한테 강점당해서 식민지로 있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이고요. 그리고 나서 6.25로 완전히 잿더미가 돼버린 나라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기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 G7에 이제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G7을 한국을 넣자. 트럼프 때부터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G8 이렇게 만들자 했는데 계속 일본이 반대한다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아시아의 대표성을 자신들만 갖고 싶은 거지. 지금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D10. 민주주의 국가, 소위 말하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가까운데 민주주의 국가 10개 나라가 좀 이게 G7을 확대시켜서 그렇게 만들자 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지금 언론의 행태들을 보면 우리나라만 우리가 선진국 반열에 진입한 거에 대한 거를 국민들이 인식할 기회를 안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스스로도 지금 다들 이제 뭐 정보를 손안에 가지고 있으니 다들 얘기하고 하는데 G8은 제가 볼 때는 뭐 이미 두 해에 걸쳐서 저희가 초대를 된 거고 영연방 아닌 곳에 초대된 곳에서는 유일한 곳이잖아요. 이것은 뭐 저희 아까 말씀드린 것대로 뭐 이거 거의 뭐 G8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일본이 오히려 이렇게 긴장하고 넣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것이 본인들이 G8이 아니라 G7을 계속 유지하는 것에서 본인들이 빠지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이거 근데 이제 국제 정치라는 게 단순한 것만 아니기 때문에 일본이 노리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일본이 아마 G7 문제를 세게 반대할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반대하는데 이거 우리가 좀 키우면서도 협상할 필요가 있는 게 미국이 주장했던 거기도 하고 우리 정부도 한번 검토해 봤던 것도 한데 신남방 정책을 하면서 일본이 옛날에 주장했던 IBRD 갑자기 오래된 기억도 안 나는데 아시아개발은행 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중심으로 하는 경제 연합 공동체 수준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 단계를 제안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정부가 이제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일본 종속이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번에 우리가 한일 무역 갈등을 겪으면서 일본에 대한 부품 종속이 굉장히 많이 탈피했어요. 굉장히 많이 탈피했고
그다음에 지금 한국이 갖고 있는 제조업의 경쟁력이 일본을 넘어서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일본과의 경쟁과 갈등,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미국이 원하는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의 이 연합 그 구상에 의해 우리도 좀 능동적인 부분으로서의 참여를 검토해 볼 시기가 지금은 된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좀 우리 특히 이제 총리하신 대권 주자 두 분이 그건 뭐 기본소득 가지고 조금 싸우지 마시고 이런 것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좀 자문해 드릴 테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준석의 자전거 타는 장면이 문 대통령 외교보다 더 보도가 많이 되는 현실이 정말 안타깝잖아요. 그리고 무슨 조선일보 같은 데는 또 뭐 그 청와대에서 만든 뭐 홍보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상은 뭐 빠졌네 마네 이런 논란을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거는 실제로 지금 그 G7 이번에 갔을 때 일본하고 원래 한일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었답니다. 근데 일본이 틀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해년마다 하는 독도 방어 훈련 그 핑계로. 지금 의제에서 밀리잖아요. G7에서 다룬 의제가 기후 환경, 뭐 반도체, 백신인데 지금 어느 거 하나 사실 일본에서 명확하게 이 의제를 주도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방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위상이 완전히 달라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 뭐 저도 그런 정부 기관의 언론 담당 업무를 저도 한 2년 정도 했습니다만은 이 국정 홍보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회가 그걸 좀 받쳐줘야 돼요. 여당이 176석인데 그걸 좀 더 이게 받쳐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거리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들도 충분히 그 언론거리로서 해볼 만한 거리들이에요. 실제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는 이 다음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요. 경제 전문가 나옵니까?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다 전문가인데 뭘. 참 경제 파트 이런 데 좀 저 앞으로 나올 때 여기 밑에 자막에 네. 경제 전문가 이런 걸 좀 붙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박진영이요? 예. 모든 전문가 아니세요? 아예 안 해요. 10대 지식인에 한 분이시잖아요. 아니 10대 지식인 이렇게 해주죠. 오케이. 10대 지식인에서 지금 한번 연구해 보세요. 10대 지식인. 가수는 10대 가수, 지식인은 10대 지식인. 일단 제가 10대 지식인 중에 한 명은 정해놨습니다. 네. 저보다 앞에 있는 사람. 유시민 장관. 근데 이제 이게 그 문 대통령이 그 G7 가서 백신 허브 이야기하고 결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지지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문 대통령은 지금 꾸준히 그렇게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을 모시려고 지금 이게 G7이 끝나자마자 오스트리아 국빈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 국빈 방문했는데 두 나라 다 국빈 방문인데다가 코로나 이후에 최초의 국빈 방문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엄청 달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신은 강대국. 네. 그러니까 예전에 전통적으로 왜 그 유럽의 강호들 같은 느낌이 들지만 현재는 위상이 완전 달라져가지고 서로 모시고 싶어하는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 우리보다 더 뭐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IT라든지 물가는 싸더라고요. IT라든지 백신 같은 것들 관련해 보면 굉장히 신흥 선진국 뭔가 만나고 싶어하는 선진국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 그 왕비인가 그 코로나 이후에 만찬 이런 걸 전혀 못했답니다. 그래가지고 문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랑 하는 만찬에 입으려고 어마어마한 드레스를 준비했다. 이런 게 그 현지에서는 그 보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대요. 지금 우리가 금방 말씀하신 이제 사실 선진국이거든요. 근데 이제 신흥도 넘어서는 선진국의 대우를 받는 거는 한편으로는 이제 반도체예요. 아시겠지만은 혹시 지금 뭐 차량이나 이런 거 신청해 보셨어요? 외국 차든 무슨 차든 간에 지금 반도체가 차량의 센서잖아요, 주로.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이 제조업이 코로나로 중단됐던 제조업이 다시 확 올라가야 되거든. 근데 이 반도체 공급이 물량이 딸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 한국의 위상이 엄청나게 높아진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저는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인 외교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인 외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중국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진전된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을 거라고 제가 이제 감히 좀 짐작을 해봅니다. 짐작을 해보고 미국도 아마 북한과 채널을 열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 뭐냐면은 한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이렇게 미국이 구상하고 있는 이 코드가 아니더라도
어떤 이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협력 체계의 역할이 한국의 역할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우리가 발언권이 세진 게 측면이 있거든요. 그걸 북한을 여는데 개방을 미국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지렛대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북한은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중국과로부터서 외교적 자율성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미국과 다시 관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갈 수 있는 지금 흐름이 밑바닥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예. 또 외교 전문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자막을 써드릴게요. 이제 외교 전문가. 경제 10대 전문가. 지식인. 여기 자막에 나오네. 10대 지식인이라고. 그렇지. 가수는 10대 가수. 제가 기운이 없어가지고 반박도 못하겠고. 불과 며칠 전에 반박을 왜 해? 문 대통령이 며칠 전에 바이든 만나고 왔잖아요. 실제로 바이든 만나서 보내주신 백신 잘 받았다, 잘 썼다, 뭐 이렇게 서로 인사도 덕담도 나누고 실제로 보면은 그 주최국인 영국하고 바이든하고 문 대통령하고 이 세 사람이 가장 그 주목을 받았던 바로 그 자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역대로 달라진 대한민국 이상 저는 그게 예를 들어서요. 코로나를 맞았는데 메르스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요. 그 나라 망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냥 아시아의 작은 나라 정도만 생각했던 사람들 보니까 방역을 가장 잘하는 거고 IT가 앞서가지고 일본처럼 종이로 쪽지 보내고 뭐 우편 보내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예약하면 그걸로 그냥 끝. 그래서 접종 맞자마자 바로 내 핸드폰에 접종 증명서가 들어오는 이런 정도의 나라를 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거 뭐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가 막 기생충 저번에 아카데미상 받았죠. 이번에 미나리 받아주니까 또 BTS나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뭔가를 찍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화 강국. 다음에 지금 이런 방역 뭐 이런 강국이 되다 보니까 그게 효과를 낳아가지고 뭐랄까 한국이라는 브랜드가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수출하는데 배가 없고 막 없어가지고 막 후달릴 정도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화물기가 여객기가 못 뜬 것 이상으로 다 상쇄시켜가지고 흑자를 나고 예 그런 상황이고요. 아무튼 이게 다 저는 우리 대통령님이 너무 이제 잘 리더해 주신 것도 있고 외국에서 그런 대접을 또 융숭하게 받을 수 있는 데는 우리 국민들이 또 너무 또 참 대한항공 이야기 민주주의 시민의식이 또 따라준 부분이 있어서 자랑스럽습니다. 대한항공 기내식 하나 구해줄 수 없어요. 굉장히 먹고 싶은데 저기. 그리고 그 이야기 하고 싶었어요. 저 코널이라고 영국에 저곳은 저 이제 뭐 가본 적은 없는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그 휴양지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진 그 뒷면인가? 그곳이 한 번 더 보여줘요. 우리 대통령님, 여사님 이렇게 왜 의전 그 행사하는 그 장면들하고 이 정상들이 코로나 이후에 평화를 왜 이렇게 왜 평화의 기운이 막 몰려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되게 저는 저곳에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런던에서 뭔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좀 멀 것 같습니다. 이 코널이라는 곳이라는 것만 들어서. 그런 곳이구나. 휴양지구나. 네. 조용한 도시라고 들었어요. 아니 그럼 두 분은 백신 맞으셨으니까 저보다 먼저 해외여행을 가실 수 있겠네요. 자가격리 안 해도 되죠. 우리 2주. 나는 여행 가려고 맞은 게 아니라 방송하려고. 일단 그럼 두 분 때문에 제가 걸릴 일은 전혀 없네요. 제가 그렇죠. 혼자는 안 마셔도 돼요. 네. 계속 맞지 마세요. 남들이 다 앞에 그렇죠. 돼가지고 우리가 최소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길 일이 없어졌으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만세. 정말 자랑스러운 거고 요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로나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일본처럼 완전히 망해가는 국가가 있고 한국은 사실상 지금 일본 넘어섰잖아요. 1인당 국민소득 포함해가지고. 아니, 속으로는 우리가 폭망이라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참 어디 가서 이야기는 못하고 일본도 뭐 독도나 이딴 짓거리만 안 하면 참 이뻐질 텐데 말이야. 우호 근린으로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제발 뻘짓하지 마세요. 독도 문제라든가. 그 판사놈 있잖아요. 김나카무라 씨. 김나카무라. 그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있잖아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